식단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체중은 잘 안 빠진다.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 살 빼는 속도를 올리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지금처럼 굶고 식사량을 줄이기보다는 똑똑하고 힘들지 않게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답은 바로 항상성 때문인데요. 이 항상성을 알게 되면 진짜 정말 충분히 먹으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우리 몸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데요.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등등 심박수, 호흡, 소화기 같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나에게 맞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작용들을 말합니다. 즉 소화하고 흡수하는 등등 모든 것들을 현재값에 맞춰 놓는 거죠. 아, 그래서 항상성 때문에 살이 안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항상성 때문에 살이 그 이상으로 안 찌기도 해요. 항상성은 체중이 확 주는 것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확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절해 주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항상성과 체중 감량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린 후에 실제로 이 항상성을 통해 식사를 배고프지 않게 하면서 8kg를 감량한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여러분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먼저 몸에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의 음식을 넣어주면 내 주인이 먹을 것을 제대로 넣어주니까 지금 들어온 것은 지금 소비하자라는 모드를 몸은 만들게 돼요. 반면 어느 날은 먹었다가 또 어떤 날은 안 먹었다가 혹은 아침은 많이 먹었다가 저녁은 조금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은 주인이 언제 먹을 것을 넣어줄지 모르니까 일단 쓰지 말고 저장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세이빙 모드를 만들어요. 즉 체중 감량이 되려면 소비 모드를 만들어야겠죠. 소비 모드를 만들려면 몸이 우리 말을 잘 듣도록 믿음을 줘야 하는데요. 갑자기 믿음? 뭐죠? 하실 수도 있는데 몸한테 우리가 너를 굶기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줘야지 몸은 저장보다는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시스템 모드로 돌리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남자친구가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도 마음대로 했다가 말았다가 약속 시간에도 자꾸 늦고 이러면 믿음이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사귈 수가 없겠죠.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믿음을 잘 쌓아둔 남자친구였을 때는 잘 통화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이해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바빠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해도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다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몸에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내가 너에게 음식을 넣어준다 라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몸에게 믿음을 주도록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단을 처음 조절할 때 무턱대고 급격하게 줄이지 마세요. 대부분 체중 감량을 하겠다고 갑자기 식단을 급격하게 줄이는데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이렇게 줄이면 당장 체중은 감량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식단 변화나 양 조절을 약간 하고 싶을 때 이때 하고 싶어도 줄일 양이 없어지게 돼요. 내가 평소에 먹던 양을 먹으면 항상성 때문에 체중이 늘지도 줄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에서 아주 조금만 줄여도 체중은 점차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닭가슴살 120g, 고구마 120g 먹는다고 무턱대고 그 양을 줄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먹는 양을 꼭 체크해 봐 주세요. 두 번째는 충분히 먹어주세요. 충분한 양은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먹는지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먹는지 평균적인 양 확인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식단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조금씩만 양을 줄여주세요. 세 번째,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몸이 시스템을 만들도록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필수예요. 나에게 맞는 충분한 양을 찾았다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보세요. 월화목, 수금, 토일 이렇게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다르다면 월화목에 맞는 식사 시간, 수금, 토일에 맞는 식사 시간을 각각 정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저희 회원님의 데이터인데요. 처음에는 식사 시간도 매일 다르고 식사 구성도 패턴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매일매일 그때그때 다르게 드셨어요. 보면 아침은 어느 날은 엄청 적게 먹고 점심을 많이 먹거나 저녁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처음 한 것은 식사 가능한 시간을 먼저 정했어요.
일단 아침량을 늘렸고요. 그리고 점심 섭취량이 과도하게 많았기 때문에 점심을 먹을 때 메뉴 상관없이 원래 먹던 양보다 4분의 1 정도만 줄여서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이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저녁에서 술과 외식을 줄이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큰 변화가 없고 공복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점점 감량이 되고 현재는 8kg가 감량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감량 중이신데 자주 외식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감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분께도 꼭 잘 챙겨 드시고 충분히 드시고 절대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스킵하지 않는 것을 항상 말씀드렸어요. 어떠신가요? 오늘은 항상성이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항상성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음식을 안 먹으면 당장 체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평생 이렇게 최소한의 양만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이 중요해요. 대부분 먹으면 살이 찔 거라는 생각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이 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점점 식사량을 줄이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충분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개념과 방법들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고요. 극단적인 식사 조절보다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컨텐츠들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